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꼽자면 조국 부부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됐고 그리고 서울대 교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은 여전히 동양대학교 교수라는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과 위선과 불법과 조작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낸 두 사람이 버젓이 교수라고 하는 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관련 법이 어떻고 사정이 어떻고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서 이런 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학교의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동양대 이사회에서 조국이 너무 센 사람이어서 이 정권의 보복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동양대학교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한 얘기를 제가 옆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조국 전 장관이 문 대통령 다음이라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정 교수 직위 해제를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동양대학교의 지난달 회의록을 입수받았습니다. 그 회의는 왜 열렸는가? 정 교수가 무급휴직을 신청한 것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 교수가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위조 사실로 기소되었다라는 그 처분 통지를 이미 동양대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첫째, 동양대학교의 정관에 따르면 형사 기소가 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 직위를 해제한다. 자, 어떤 이사가 이 조항을 들었는데 또 다른 이사가 사립학교법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립학교법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직위를 해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직위 해제는 건너뛰고 정 교수가 신청한 무급휴직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급휴직도 사실 원칙상 들어줘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댔는데 낮은 수준의 당뇨 그리고 스트레스 이 두 가지를 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강의를 계속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사표를 내야죠. 그런데 이 무급휴직을 슬쩍 받아줬습니다. 이 이사회를 지켜본 동양대 관계자는 정권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동양대에 대한 치졸한 보복적 조치를 가했습니다. 이달 초에 최성해 총장의 대학 경력이 단국대학교 재적인데 왜 일부 자료에 단국대 수료로 되어 있는가? 라는 이유로 25년치 동양대학교 이사회 회의록을 교육부에서 입수해 갔다고 합니다. 이전에 동양대가 정권의 보복이 두렵다라고 느낄 만한 분위기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 조국 부부 자체가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표창장을 위임해 준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달라는 부탁을 했었고 이 정권의 실세 유시민이 전화를 해서 위임해 준 걸로 하면 안 되겠는가? 라는 식의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성해 총장은 법인 이사직을 그만뒀습니다. 그 경상북도 시골 영주에 있는 이 작은 학교에 대해서 이 정권 차원의 보복과 압박이 이렇게 심하게 가해졌던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케이스는 제가 두 번째에 명기한 이광열 키스트 기술정책연구소장, 정경심 교수와 친하다는 이 교수의 보직 해임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이 교수는 정경심 딸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이메일로 보내준 사람입니다. 가짜 인턴 증명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키스트는 주저하지 않고 보직을 해임해 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단국대는 아직도 이 논문 제1저자 이 허위 등재를 해준 장영표 교수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논문이 대한병리학회에서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가관인 것은 조국이 국립대 서울대 교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에 명기한 대로 서울대학교의 홍기현 교육부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저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가 논란을 일으켰고 그간 학교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가 없이 복직 과정을 거친 점 송구스럽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관련 법규가 그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복직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죄송하다 이런 뜻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청자 여러분, 서울대 총장 또는 교육부총장, 이 서울대 지도부의 처사가 대단히 무책임하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국이 법무장관 사표가 수리가 되어서 20분 만에 팩시밀리로 복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거기까지는 조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의 지도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 복직 신청서를 놔두고 조국을 접촉해서 만나야죠. 만나서 설득을 해야죠.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국민의 정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학교의 명예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학생들의 반응이라든가 많은 교직원들이 조 교수의 복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대한다. 그리고 앞으로 조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학교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장기화된다. 관련 법은 그러하지만 이런 정서와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서 복직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조국을 설득해야죠. 물론 조국의 성품으로 봐서는 조국이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지도부는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죠. 그런데 서울대 지도부는 그런 일을 했다가는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일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조국이 국가공무원법을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조국이 휴직기간이 880여 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복직해서도 물론 강의를 맡지 않았고 그리고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아니하고 연구활동도 안 하고 학생들 지도하는 활동도 안 하고 매일 등산으로 소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운 월급은 그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공무원법을 핑계대서 이런 상황을 방치해도 되는 일입니까? 서울대학교의 오세정 총장, 홍기현 교육부총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했던 것의 반이라도 닮으십시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조국을 설득을 해서 스스로 사표를 내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서울대의 명예를 지키십시오. 물론 나중에 이제 조국이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울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서울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